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그냥 본 상태에서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처음부터 당이 전체적으로 조작에 개입을 했다면 이렇게 어설프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병풍 조작 사건 김대엽 씨. 그 김대엽 씨 사건은 잘 보세요. 본인이 스스로 처벌을 각오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허위로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사실은 그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했다라고 사실 냄새가 나는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증은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특검제를 하면은 거기에 제출하든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엽 씨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해보면 제가 볼 때는 단독 범행의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나중에 누가 알았을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 말고 또 누가 알았을까? 예. 당의 어떤 책임자, 책임 있는 사람이 알았을까? 요 지점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론은 아주 특이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 그냥 단독 범행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MBC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난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된 내용이 유포된 책임은 대선 당시 이 내용을 최종 승인한 당 공명선거 추진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자인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예측하는 부분이 어떻게 포인트에 있을까요? 검사 분들이고 그리고 한 분은 또 기자 출신이시고요. 사실 논의했을 때는 그분들도 이 내막 보고 전혀 의심치 않았어요. 국민의당이 다른 경우보다도 이게 더 어려워요. 그게 뭐냐? 내부 분열 세력이 있어요. 말하자면 민주당하고 통합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을 그 안에서 가져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당의 장래와 미래를 결정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과연 안철수 후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큰 걸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여요. 좋습니다. 지금 그 선거로 2번이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경기도 사람이고 사실 경기도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죠. 근데 그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십니다. 늘 보수 쪽 후보는 분열이 됐고 상대방 후보는 분열이 안 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거에서 2번이나 지금 됐기 때문에 그 뭐 잘한 거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교육감 선거 자체를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바꿔야 되는 그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경기도에서 김상곤 교육감 때문에 사실 저기 어머니들이 막 데모하려고 했던 적도 되게 많았었어요. 김상곤 후보 교육감은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 경기도 학업성취도 평가도에서 최하위였어요. 경기도 교육감 계실 때. 그 다음에 또 자료를 계속 보면은 뭐냐면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거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열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출산 등을 학생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걸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학교 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거.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위헌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아이가 사실은 학교 폭력의 그 주범이었을 때는 잘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기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관리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그 아이로 인해서 피해받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할 때는 그거에 대한 방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셨어요. 그거 제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편향성이요. 이분은 편향성이 아주 심하신 분이에요. 자, 이제 청문회 때 나온 자료를 보면 김상곤 후보자 주요 활동단체와 그 내용이 있습니다. 민교협,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 한총련 합법화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전국 교수 노동조합에서는 뭘 하셨는지 아세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선언, 또 한미 FTA 반대. 그 다음에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사회주의 정당 건설 주장,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화 주장. 그 다음에 또 단체가 있어요. 막스 코뮤날레래요. 자본주의 타도, 프로레타리아 해방 주장, 막스주의 교육이에요. 만약에 우리 윤태곤 실장님이 제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색깔론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색깔론이라면 차라리 괜찮겠습니다.
이분은 그냥 색깔이 이래요. 색깔이 사회주의자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던 모든 장관들의 일이나 뭐 행적, 그다음에 업적 뭐 이런 게 다 무시되고 이제 그냥 다 나쁜 걸로 이렇게 몰아붙이면 사실 한 말이 없어요. 업본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재미있는 지점이 있어요. 저도 제가 국방위원회를 참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내부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여러 국방위원들의 움직임을 사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국방부가 평소 같으면 군사 기밀이라며 한사코 내놓지 않을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 일종의 자료 유출 홍수다라고 하면서 국방부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저항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어떻게 나왔냐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인사청문회 할 때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대부분은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경험상 되게 많이 안 줘요. 그리고 막 아무 때나 막 군사기밀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관행이 옳다라고 말하진 않죠. 예, 사실은 자료를 많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료를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것도 여당 의원이 이걸 조사하라고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더 큰 권력의 남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방부는. 계속 군사기밀이라고 그러면서 안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코미디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검찰에서 어떤 분이 구속이 됐을 때 그 탄원서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분이 있고요. 탄원서 한 장 없는 분이 계시고요. 오히려 처벌해달라고 막 탄원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를 이렇게 여러 가지 봐요. 그럴 때 세상에서 다 비난을 받아도 그 가족들이 정말 좋은 아버지였다. 그러면서 정말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되게 감동적이에요. 정말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근데 지금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좀 슬픈 지점인데 보통 국방부나 검찰은요.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팔이 안으로 굽어요. 그 조직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자료 유출이 홍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족들, 그 식구들 안에서도 이 부분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은 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좀 슬픈 생각이 듭니다. 디데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한 나라는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한다. 글쎄요, 이게 나라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